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란 1년을 맞아 시민들은 다시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계엄군을 막아냈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맞은편엔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모여 부정선거론 같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며 추위가 매서웠지만 시민들은 다시 한번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무장 계엄군들이 침탈했던 공간은 시민들이 메웠습니다. 재기발랄한 문구들이 담긴 각양각색의 깃발,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로 불렸던 은색 담요,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일 수 있던 지난 겨울의 탄핵 집회를 축제로 승화시킨 응원봉까지 등장했습니다. 1년 전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의 위협을 저지한 건 시민들의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단죄는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내란 역시 종식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솔직히 해결된 게 많이 있나? 파면시킨 거 말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작년 12월 3일 날 새벽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목 놓아 외쳤던 개헌 같은 사회개혁 과제들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완전한 내란 외환 종식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해 행동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약 1.5km가량 떨어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앞길 건너편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침탈을 시도했던 경기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엄이 발령됐던 시각 밤 10시 27분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온 김 씨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판단한 건데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정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 만에 열린 결심 공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선 특검보 3명과 검사 11명, 그리고 민중기 특별검사까지 직접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유착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 명태균 씨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약 9억 4천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신뢰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형 순간 고개를 숙이고 최후 진술 도중 헛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중계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중계에 실익이 없다며 특검의 신문 중계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열립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 명품 수수와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이 한겨울 날씨로 접어들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출근길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상암 광장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김가연 캐스터,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꽁꽁 언 것처럼 추울 때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라고 하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칼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에선 초속 2, 3m의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완전 무장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이 영하 13.8도, 서울 영하 8.9도, 대구도 영하 3.8도에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낮에 영상 기온을 회복하더라도 여전히 춥겠고요. 주말에야 누그러지겠습니다. 서해안에 치던 눈보라는 잦아들었는데요. 아침까지 제주에만 비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 첫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 무렵 펑펑 쏟아져 서울에 1에서 5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엔 최고 8cm의 폭설이 우려됩니다. 대설특보도 내려지겠고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 피해나 빙판길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식사도 챙기시고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가 15%로 지난달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동맹은 실용 외교를 통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한국은 안보는 물론 재산업화의 절대적인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는 내용이 공식 관보 게재에 하루 앞선 현지 시간 3일 미국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 먼저 실렸습니다. 관보 게재는 한미 간 합의가 이제 이행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발효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인 4일부터지만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안보는 물론 산업, 기술 측면에서 한미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전략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포괄적 전략 동맹의 핵심은 실용주의이며 실용주의가 우리 외교의 나침반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Pragmatism means placing national interests at the center while remaining open to cooperation wherever it can advance peace and prosperity. 조선과 AI 같은 산업 외에도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 건조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걸 환기시키는 건 물론 미국을 재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ROK is absolutely key to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reindustrializing America. 또한 핵 우산을 포함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의 평화 안전 보장을 한미 동맹의 3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집권 일기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 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브 비건은 비핵화가 죽어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희망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만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분간 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